안녕하십니까. 2023년 9월달입니다. 그 양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그럼 먼저 9월달 우런수부터 살펴보기로 하죠. 기본적으로 제살입니다.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수옥살이라고 합니다. 수옥살이다 보니까 노력에 비해 얻는 것이 좀 적을 수 있겠고, 각종 사고수나 상해를 입을 수 있어 가지고 그 활동성에 제약이 따르는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의 그 해고나 명퇴 같은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겠고,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부침이 좀 있는 그런 운세도 포함이 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가족 친지는 물론이고 친구나 동료 등 제살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편적으로 해를 입는다,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반대로 이 제살이 좋은 기운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오히려 복으로 다가오거나 권력기관에서 힘을 행사하는 시기다,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또한 제살운에서는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야망이나 야심이 대단히 큰 시기일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보시다시피 별다른 충이 낙은 없습니다. 본인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,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9월달 한 달 동안의 양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9세 69세 되시는 분들 을민년에 태어나셨고 청생량에 해당하십니다. 천간에 충이 오고 12운성은 절지에 속합니다. 이 천간중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갈등이 상당히 좀 심한 그런 경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해가지고 여러가지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겠고, 신규 투자나 확장은 좀 신중을 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고, 또 과도한 친절이나 인정도 좀 피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천간중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문제와는 직접 결부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생활의 전환점이 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되니까 자신의 마음 조금 달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절지에 속합니다.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도 잘 나타나지 않고 출산이나 육아 아니 무역이나 유학 같은 이런 일들로 지금까지 자신이 지내던 그런 세상과 조금 단절되는 그런 기분도 나타내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당연히 그 주변의 이웃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어쩌면 그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자연인과 같은 그런 생활일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이렇듯 절지에서는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, 스스로를 조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절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의 그 하는 일이나 직업이 남들한테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겠고, 직장 문제로 힘들거나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특히 그 여자분들은 남편이 남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으니까 부부간의 화목에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21세 81세 되시는 분들 개민년에 태어나셨고 흑생량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병지에 속하네요.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도 조금 둔화되기 쉽고 건강상으로도 좀 약해지기 쉬운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신은 물론 가족 구성원의 건강에도 상당한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, 일의 중단이나 불의 사고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, 볼 수도 있습니다. 당연히 그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침체기가 깊어져 가지고 때로는 그 은퇴를 준비할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12운성이 병지에 속할 때는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정신적인 활동인 교육이나 철학, 종교 같은 이런 일들을 추진하거나 심취하시면은 성과도 나고 또 만족도도 높은 시기가 될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병지에 속하다 보면은 부모 형제로 인한 걱정거리도 생길 수 있겠고, 또 문서운이 약하다 보니까 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을 가신 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33세 93세 되시는 분들 신민년에 태어나셨고 백생량에 해당하십니다.
12운성은 걸록지에 속하네요. 이 걸록지 같은 경우에는 부와 명예를 축적해 나가는 만능적이고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추진하던 일에서는 성과도 나타나고 성진과 출세에 따른 성공의 운이라 가지고 사업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좋은 운세지만은 지나친 자신감이나 집착 등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도 따르기 쉽겠고,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아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인덕이 좀 부족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견이 걸록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나 직장에서 좀 돋보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안 그래도 좋은 운세에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대기란 운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45세 105세 되시는 분들 김인년에 태어나셨고 황식량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장생지에 속하네요.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막 탄생한 그 정도의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막 탄생한 상태다 보니까 시작하려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사업이나 취업, 시험의 준비 같은 이런 일도 시작할 수 있겠고 새로운 계획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당연히 직장이나 집안일 모두 호전되고 출산이나 사업의 호전 등 경사가 이어지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보편적으로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이도 많고 또 조상의 음덕이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고 믿음직한 그런 기운이지만은 막 태어난 그 정도의 기운이다 보니까 통솔력이나 독립심은 조금 부족해 가지고 독자적인 사업이나 자영업보다는 직장 생활이 조금 맞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식신이 장생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의 하는 일이나 직업이 잘 풀려나가 가지고 의식주의 걱정도 별로 없고 또 집안에 발전적인 그런 일도 많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 키운 보람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57세 되시는 분들 정민년에 태어나셨고 적생량에 해당하십니다.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은 역시 장생지입니다.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좋은 기운으로 바꾸어주는 최고의 길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천을귀인이 운세에 오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인덕이 많아 가지고 설령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해결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장생지에 속합니다. 장생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. 재성이 장생지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이 좋아가지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반도 생길 수 있겠고 남부럽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내 덕이 상당히 큰 그런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9월달 한 달 동안의 양띠 분들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그럼 먼저 좋은 날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. 자, 6일, 9일 그죠? 18일, 21일, 30일 이 정도가 좋은 날로 잡혀 있네요. 자, 6일날 같은 경우에는 장성살의 삼합입니다. 학창시절의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아니면 이웃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일을 추진하거나 그런 분들의 도움이 상당히 큰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듯 장성살 분에서는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해도 잘 풀려나가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9일날 같은 경우는 육회살의 방합입니다.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을 성취시킬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보편적으로 육회살 분에서는 윗사람의 눈에 들거나 윗사람들과 이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조금 안 좋은 날, 조금 주의해야 되는 날 체크해 보기로 합니다. 1일날, 3일, 4일, 13일, 15일, 16일, 25일, 27일, 28일 상대적으로 조금 주의해야 되는 날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천살이 육형 같은 경우에는 손재수나 건강관리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
보편적으로 이런 날들은 자신의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은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3일날 같은 경우는 연살의 원진이네요. 뭐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, 소개팅 같은 이런 기회가 많아질 수 있겠지만은 원인살이니까 어떻습니까? 자칫하면은 갈등이나 원망, 트러블 같은 거 생길 수 있으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4일날 같은 경우에는 월살의 충입니다. 부부간의 연인간에 별일 아닌 일로 원망하거나 서운한 감정 좀 덜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고, 또 충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? 각종 사고수나 손재수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, 이렇게 충이 있는 날들은 부부간의 갈등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2023년 9월달 한 달 동안 양띠분들의 9월달 월운세와 나이별 운세 더불어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.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